찢어진 헌옷 입고 상견례에 참석한 어머니, 예비 며느리와 사돈어른 모두 후회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오신 분들 모두 행복한 일 많이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이 영상 감동 사연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엄마 옷 한 벌이 결혼을 흔들었습니다. 겉모습이 전부는 아니다. 민수는 30대 중반의 나이에 이르러서야 이 말의 무게를 진정으로 이해하게 되었다. 그것도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였다. 바로 그의 어머니 순자를 통해서. 지방의 작은 소도시 번화가에서 멀리 떨어진 낡은 주택가에 민수와 순자는 살고 있었다. 집은 20년도 더 된 빌라 2층이었고 페인트는 벗겨져 있었으며 계단은 삐걱거렸다. 하지만 그 집은 민수의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기억을 품고 있는 곳이었다. 아버지는 민수가 초등학교 3학년 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그 이후로 순자는 혼자서 민수를 키워야 했다. 보험금도 재산도 없었다. 오직 두 손과 성실함만이 그녀가 가진 전부였다. 순자는 낮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밤에는 빌딩 경비 일을 했다. 주말에는 아파트 청소를 맡았다. 잠은 하루에 4~5시간, 식사는 대충 김밥 한 줄로 때웠다. 민수를 대학까지 보내기 위해서였다. 아들이 배우지 못한 채 자신처럼 힘든 일만 하며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민수는 그런 어머니의 헌신을 알았다. 하지만 철없던 학창 시절, 그는 가끔 어머니가 부끄러웠다. 학부모 모임에 낡은 옷을 입고 오시는 모습이, 손이 거칠고 갈라진 모습이, 친구들 앞에서 어색하게 웃으시는 모습이. 그때는 몰랐다. 그 모든 것이 자신을 위한 것임을. 이제 민수는 35이었다. 작은 회사에서 일하며 그럭저럭 생활할 수 있는 수입을 벌었다. 그리고 마침내 결혼을 앞두고 있었다. 상대는 지연, 28세의 간호사였다. 병원 로비에서 우연히 만나 커피를 마시게 된 것이 인연이 되었다. 지연은 밝고 상냥했다. 민수의 소박한 배경에도 별다른 선입견을 보이지 않았다. 적어도 민수는 그렇게 생각했다. 그래서 양가 상견례를 잡았다. 결혼의 첫 관문이자 두 가족이 처음으로 만나는 자리. 그러나 민수는 몰랐다. 그 상견례 자리에서 한 사람의 옷차림이 모든 것을 뒤흔들게 될 줄은. 상견례 날짜가 잡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순자의 첫 반응은 기쁨이었다. 아들이 드디어 좋은 사람을 만났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하지만 곧이어 걱정이 밀려왔다. 엄마, 다음 주 토요일 오후 3시에 한정식 집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민수가 말했을 때 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옷장을 떠올렸다. 집안일용 낡은 바지와 티셔츠, 경비 일할 때 입는 작업복, 그리고 10년도 더 된 외출복 한 벌. 그것이 전부였다. 새 옷을 살 여유가 없었다. 지난달에 보일러가 고장나서 수리비로 80만 원이 나갔다. 이번 달엔 전기세와 관리비를 내야 했다. 민수의 결혼 자금을 모으느라 자신을 위한 지출은 언제나 뒤로 미뤄왔다. 괜찮아. 있는 옷 입으면 되지. 순자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하지만 옷장 속 유일한 외출복을 꺼내 보았을 때 가슴이 철렁했다. 소매 부분이 헤어져 있었고 옷깃에는 얼룩이 배어 있었다. 색도 바래서 원래 남색이었는지 회색이었는지 구분이 안 갈 정도였다. 상견례 이틀 전밤 순자는 밤 11시에 경비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다. 피곤했지만 잠자리에 들 수 없었다. 그녀는 바느질 도구를 꺼냈다. 오래된 외출복을 펼쳐놓고 헤어진 소매를 꿰매기 시작했다. 바늘이 천을 뚫고 지나갈 때마다 순자는 한숨을 쉬었다.
이렇게 해도 새 옷처럼 보이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었다. 민수를 위해서라면. 우리 민수가 좋은 사람 만났는데 내가 망치면 안 되지. 순자는 중얼거렸다. 옷깃의 얼룩을 지우기 위해 세제를 묻힌 칫솔로 문질렀다. 얼룩은 조금 옅어졌지만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다. 그녀는 작은 브로치를 꺼내 옷깃에 달았다. 20년 전 남편이 생일 선물로 준 것이었다. 싸구려였지만 그녀에게는 유일한 장신구였다.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순자는 바느질을 끝냈다. 옷을 걸어두고 바라보았다. 여전히 낡았다. 하지만 정성은 담겼다. 민수는 그날 아침 일찍 나가서 어머니가 옷을 고치는 모습을 보지 못했다. 만약 보았더라면 그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어머니께 새 옷을 사드렸을 것이다. 하지만 순자는 그것을 원하지 않았다. 아들의 결혼 자금이 줄어드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상견례 당일 순자는 새벽부터 일어나 준비를 시작했다. 샤워를 하고 머리를 단정히 빗었다. 화장은 할 줄 몰랐다. 평생 한 번도 제대로 화장을 해본 적이 없었다. 립스틱 하나 정도는 발라볼까 했지만 20년 전에 산 것이 굳어서 쓸 수 없었다. 그녀는 꿰맨 옷을 입었다. 거울을 보았다. 60대 초반의 여인이 서 있었다.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였고 손은 굳은 살로 거칠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밝았다. 아들의 행복을 기원하는 어머니의 눈빛. 괜찮아. 마음이 중요한 거지. 순자는 스스로를 다독였다. 한정식 집은 시내 중심가에 있는 고급 음식점이었다. 지연의 어머니가 예약한 곳이었다. 민수는 조금 부담스러웠지만 상대 집안을 배려해 동의했다. 오후 3시 정각, 민수와 순자가 먼저 도착했다. 입구에서 직원의 안내를 받아 예약된 룸으로 들어갔다. 넓고 깨끗한 방에는 커다란 원목 테이블이 놓여 있었다. 벽에는 수묵화가 걸려 있었고 조명은 은은했다. 어머니, 여기 앉으세요. 민수가 어머니를 자리로 안내했다. 순자는 조심스럽게 앉았다. 주변이 너무 깨끗하고 고급스러워서 몸둘 바를 몰랐다. 10분 후 지연과 그녀의 부모가 도착했다. 문이 열리고 세 사람이 들어왔다. 지연은 깔끔한 원피스 차림이었고 그녀의 어머니는 명품 브랜드의 정장을 입고 있었다. 아버지 역시 잘 다림질된 셔츠와 슬랙스를 입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민수와 순자가 일어나 인사했다. 지연의 가족도 인사를 받았다. 그러나 그 순간 순자는 느꼈다. 지연의 어머니가 자신을 훑어보는 시선을, 그리고 순간적으로 굳어지는 표정을. 지연의 어머니, 김영희는 실제로 놀랐다. 상견례에 저런 옷을 입고 오다니. 옷은 명백히 낡았고 헤어진 소매는 바느질 자국이 선명했다. 게다가 색이 바래서 원래 색을 알 수 없을 정도였다. 브로치는 촌스러웠고 신발은 10년은 된 것처럼 보였다. 저 집안 형편이 얼마나 어려우면. 김영희는 속으로 생각했다. 물론 겉으로는 티내지 않으려 했다. 하지만 표정 관리가 완벽하지 못했다. 미세한 당황과 불편함이 얼굴에 스쳤다. 지연도 눈치챘다. 민수 어머니의 옷차림이 너무 소박하다는 것을, 아니, 솔직히 말하면 가난해 보인다는 것을. 지연은 순간 어머니의 말이 떠올랐다. 상견례는 첫인상이 중요해. 집안을 알 수 있는 자리니까. 지연은 민수 어머니를 다시 보았다. 순자는 어색하게 웃고 있었다. 손은 무릎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져 있었고 시선은 아래로 향해 있었다. 작아 보였다. 식사가 시작되었다. 음식이 하나씩 나왔다. 전체 요리부터 메인까지 코스 요리였다. 순자는 젓가락을 들었지만 제대로 먹지 못했다.
긴장 때문이기도 했지만 이런 고급 음식에 익숙하지 않아서이기도 했다. 대화는 주로 지연의 아버지와 민수 사이에서 이루어졌다. 직업, 회사, 미래 계획 등. 김영희는 가끔 질문을 던졌다. 민수 씨 아버님은 어떤 일 하세요? 순자가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제 남편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교통사고로요. 아, 그러셨군요. 그럼 혼자 아드님을 키우셨나 보네요? 네, 그렇습니다. 힘드셨겠어요. 어떤 일 하세요? 순자는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청소 일이랑 경비 일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 테이블에 짧은 침묵이 흘렀다. 김영희의 표정이 다시 한번 미묘하게 변했다. 동정과 거리감이 섞인 표정이었다. 아, 그러시군요. 김영희의 말투가 달라졌다. 조금 더 격식적이고 조금 더 차가웠다. 순자는 그것을 느꼈다. 자신이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식사 내내 김영희는 순자에게 질문을 던졌다. 하지만 그것은 관심이 아니라 확인이었다. 집은 어디에 사는지, 민수의 학비는 어떻게 됐는지, 빚은 없는지. 질문 하나하나가 순자를 궁지로 몰아넣었다. 저희는 빌라에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학비는 제가 일해서 벌었습니다. 빚은 없습니다. 순자는 최대한 당당하게 대답하려 했다. 하지만 목소리는 떨렸다. 민수는 어머니의 손이 떨리는 것을 보았다. 가슴이 아팠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민수가 작게 물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억지였다. 식사가 끝나고 각자 집으로 돌아갈 때 김영희는 남편에게 말했다. 여보, 저 집안 너무 힘들어 보이지 않아요? 지연의 아버지도 고개를 끄덕였다. 글쎄,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 보이긴 하더군. 차 안에서 지연은 말이 없었다. 민수 어머니의 모습이 계속 떠올랐다. 낡은 옷, 떨리는 손, 작아진 목소리. 불편했다. 하지만 왜 불편한지 명확히 설명할 수 없었다. 상견례 다음 날, 김영희는 친한 친구들과 점심 식사를 했다. 화제는 당연히 어제의 상견례였다. 어떻더라? 사돈 만나보니까. 친구가 물었다. 김영희는 한숨을 쉬었다. 글쎄 좀 걱정되더라고. 신랑 어머니가 청소 일하신대. 그것도 혼자 아들 키우느라 고생 많이 하신 것 같은데. 그럼 형편이 어려운 거네. 옷도 너무 낡은 걸 입고 오셨어. 상견례인데 말이야. 새 옷 하나 장만할 형편이 안 되나 봐. 친구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다. 그럼 지연이 결혼하면 시댁 도와줘야 할 수도 있겠네. 그러니까. 나도 그게 걱정이야. 우리 지연이 고생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대화는 계속되었다. 김영희는 점점 더 확신을 갖게 되었다. 저 집안과의 결혼은 지연에게 부담이 될 것이라고. 그날 저녁 김영희는 지연을 불렀다. 지연아, 엄마 말 좀 들어봐. 왜요, 엄마? 민수 씨네 집안 말인데 엄마가 보기에 좀 힘들어 보이더라. 어머니가 청소 일 하시잖아. 그것도 밤에 경비까지 서신대. 그게 왜요? 열심히 일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긴 한데 솔직히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 보이더라고. 너 결혼하면 시댁 걱정도 해야 할 텐데 부담되지 않겠어? 지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어머니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니었다. 실제로 민수 집안은 여유롭지 않았다. 하지만 그게 결혼을 반대할 이유가 될까? 엄마, 저는 민수 오빠를 좋아해요. 집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사랑도 중요하지. 하지만 결혼은 현실이야.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돈 없으면 힘들어. 특히 시댁이 어려우면 더 그래. 김영희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지연은 입을 다물었다. 어머니와 더 이상 대화해봐야 평행선일 것 같았다.
그날 밤 지연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민수와의 미래를 생각했다. 그는 좋은 사람이었다. 성실하고 다정했다. 하지만 어머니의 말도 일리가 있었다. 결혼 후에 시댁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지? 경제적 부담이 커지면? 지연의 마음은 흔들렸다. 한편 민수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상견례 이후 지연과의 연락이 뜸해졌다. 전화를 해도 짧게 끝났고 만나자는 말도 하지 않았다. 민수는 직감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어머니 옷 때문인가? 민수는 자책했다. 자신이 미리 어머니께 새 옷을 사드렸어야 했다. 아니, 더 일찍부터 어머니를 더 잘 챙겼어야 했다. 순자 역시 불안했다. 아들의 표정이 어두워진 것을 알았다. 자신 때문이라는 것도 짐작했다. 그녀는 민수에게 말했다. 민수야, 혹시 지연 씨네 집안에서 뭐라고 하시니? 아니에요, 엄마. 괜찮아요. 엄마 때문에 내가 힘들면 엄마가 어떻게든 할게. 엄마, 그런 말씀 마세요. 엄마 잘못 없어요. 민수는 어머니를 안심시키려 했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다.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아침, 지연은 출근길에 시내 종합병원 앞을 지나고 있었다. 그녀가 근무하는 병원과는 다른 곳이었지만 그날은 본관 건물 회의 때문에 일찍 나와야 했다. 병원 정문 앞 보도를 걷던 지연은 익숙한 모습을 발견했다. 청소 도구를 든 여인이 바닥을 쓸고 있었다. 낡은 작업복, 고무장갑, 그리고 등이 굽은 자세. 지연은 걸음을 멈췄다. 그 여인은 순자였다. 새벽 5시부터 병원 주변 청소를 시작한 순자는 이제 막 작업을 마무리하고 있었다. 땀이 이마에 맺혀 있었고 숨이 가빠 보였다. 그녀는 쓰레기 봉투를 들고 수거함으로 향했다. 지연은 숨을 죽이고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순자는 봉투를 버린 후 잠시 허리를 펴고 숨을 고르더니 다시 다음 장소로 이동했다. 손에는 또 다른 청소 도구가 들려 있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었다. 지연은 몰래 뒤를 따랐다. 순자는 버스 정류장 근처의 작은 편의점 앞을 청소하기 시작했다. 20분 정도 작업을 마친 후 그녀는 가방에서 김밥 한 줄을 꺼내 먹었다. 아침 식사였다. 서서 먹었다. 앉을 곳도 여유도 없었다. 김밥을 다 먹은 순자는 물을 한 모금 마셨다. 그리고 다시 걸음을 옮겼다. 이번엔 다른 방향이었다. 지연이 물어본 다른 청소 근무지로 향하는 것 같았다. 지연은 가슴이 답답해졌다. 순자의 손을 봤을 때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고무 장갑 사이로 보이는 손은 갈라져 있었고 거칠었다. 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입은 점퍼는 얇았다. 목도리도 장갑도 제대로 된 것이 없었다. 이렇게 힘든 일을 혼자서. 지연은 발걸음을 멈추고 그 자리에 섰다. 순자의 뒷모습이 점점 멀어졌다. 구부정한 등, 무거운 도구 가방, 지친 걸음걸이. 그 모든 것이 이야기하고 있었다. 한 어머니의 희생을. 지연은 회의에 참석했지만 집중할 수 없었다. 머릿속에는 계속 순자의 모습이 떠올랐다. 상견례 때의 낡은 옷, 떨리는 손, 그리고 오늘 본 새벽 청소 모습. 저분이 저 옷을 입은 이유가 새 옷을 살 여유가 없어서였구나. 지연은 깨달았다. 그리고 자신과 어머니가 얼마나 잔인했는지도. 회의가 끝난 후 지연은 병원 근처 작은 카페에 들어갔다. 커피를 주문하고 자리에 앉았다. 그런데 옆 테이블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우리 민수 이제 결혼한대요. 좋은 사람 만났어요. 지연은 고개를 돌렸다. 순자였다. 청소 동료로 보이는 2명의 여성과 함께 앉아 있었다. 그들은 일을 마치고 잠깐 쉬는 중인 것 같았다. 아이고, 축하해요.
며느리는 어때요? 간호사래요. 착하고 예쁜 애예요. 그럼 시집 잘 가는 거네요. 순자 씨, 고생 끝이네요. 순자는 환하게 웃었다. 우리 애는 진짜 효자예요. 나한테 미안해하고 항상 고마워하고 내가 뭘 했다고 그냥 엄마 노릇한 건데 순자 씨가 얼마나 고생했는데요. 밤낮으로 일하고 저번에도 아프신데 쉬지도 않고 일하시더라고요. 아파도 일해야죠. 민수 결혼 자금 모아야 하는데 이제 좀 모았어요. 많지는 않지만 애가 신혼집 마련하는데 보태라고 줄 거예요. 동료들이 감탄했다. 순자 씨 정말 대단하세요. 아니에요. 그냥 엄마니까요. 우리 민수가 행복하면 나는 그걸로 충분해요. 이제 며느리 맞이하고 손주 보면 그게 소원이에요. 순자의 목소리는 떨렸다. 행복한 떨림이었다. 지연은 그 대화를 듣고 눈물이 났다.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옆 테이블의 대화를 엿듣는 것이 실례인 줄 알았지만 일어날 수가 없었다. 저분은 저렇게 힘들면서도 아들의 행복만 생각하시는구나. 지연은 핸드폰을 꺼내 민수에게 문자를 보냈다. 오빠, 오늘 저녁에 만날 수 있어요? 할 얘기가 있어요. 답장은 금방 왔다. 그래. 어디서 볼까? 우리 처음 만났던 카페요. 7시에. 지연은 커피를 다 마신 후 조용히 자리를 떠났다. 순자는 그녀를 알아보지 못했다. 저녁 7시 민수와 지연은 로비 카페에서 만났다. 민수는 지연의 표정이 심상치 않은 것을 눈치챘다. 무슨 일 있어? 지연은 한참 동안 말을 꺼내지 못했다. 그러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오빠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왜 갑자기? 오빠 어머니 오늘 봤어요. 새벽에 병원 앞에서 청소하시는 거. 민수의 얼굴이 굳었다. 그리고 카페에서 우연히 어머니 대화도 들었어요. 동료분들이랑 얘기하시는 거. 오빠 결혼 자금 모으느라 밤낮으로 일하신다고 오빠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눈물이 또 흘러내렸다. 나 정말 최악이었어요. 어머니를 겉모습으로만 판단했어요. 낡은 옷 입으셨다고, 가난해 보인다고. 우리 엄마도 그랬고, 나도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지연의 고백을 묵묵히 들었다. 근데 진짜는 달랐어요. 어머니는 정말 대단한 분이세요. 혼자서 오빠를 키우셨고, 지금도 오빠를 위해 모든 걸 희생하시는데 나는 그걸 몰랐어요. 아니, 보려고 하지 않았어요. 지연은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요, 오빠. 정말 미안해요. 민수는 한숨을 쉬었다. 그리고 지연의 손을 잡았다. 괜찮아. 내가 이렇게 깨달아줘서 고마워. 아니에요. 괜찮지 않아요. 나 우리 엄마한테 얘기할 거예요. 어머니께 사과드려야 해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게 좋겠다. 지연은 집으로 돌아가자마자 김영희를 찾았다. 어머니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엄마, 나 오늘 민수 오빠 어머니 봤어. 응? 만나기로 했어? 아니, 우연히. 새벽에 병원 앞에서 청소하시는 거 봤어. 그리고 카페에서도 봤고. 지연은 그날 본 모든 것을 어머니에게 말했다. 순자의 새벽 청소, 갈라진 손, 얇은 점퍼, 김밥 한 줄로 때운 아침, 그리고 카페에서 들은 대화까지. 김영희는 말없이 들었다. 그리고 점점 얼굴이 굳어졌다. 엄마,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 어머니를 겉모습으로만 판단했어. 저분은 아들을 위해 모든 걸 희생하신 분인데 우리는 낡은 옷만 보고 무시했잖아. 김영희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지연의 말이 가슴을 찔렀다.
자신이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깨달았다. 엄마 미안해. 김영희의 목소리도 떨렸다. 나도 미안해. 엄마가 잘못 생각했어. 그날 밤 김영희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순자의 이야기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리고 문득 자신의 과거가 떠올랐다. 30년 전 김영희도 가난했다. 그녀의 부모는 농사를 지었고 집은 항상 빚에 시달렸다. 김영희는 대학을 포기하고 바로 취직해야 했다. 작은 회사에서 사무직으로 일하며 가족을 도왔다. 그때 김영희도 차별을 받았다. 동료들은 그녀를 시골 촌년이라고 놀렸다. 옷도 말투도 매너도 도시 사람들과 달랐다. 김영희는 그게 너무 수치스러웠다. 그래서 더 열심히 배우려 했고 달라지려 했다. 결혼 후 남편 덕분에 경제적으로 안정되었다. 남편은 사업에 성공했고 김영희는 전업주부로 여유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 그리고 어느새 자신의 과거를 잊었다. 아니, 잊으려 했다. 하지만 오늘 순자의 이야기를 듣고 김영희는 깨달았다. 자신이 얼마나 위선적이었는지, 과거의 자신을 잊고 이제는 다른 사람을 차별하고 있었다. 나도 그랬잖아. 가난했고 무시당했잖아. 그런데 왜 나는 다른 사람에게 똑같이 했을까? 김영희는 눈물을 흘렸다.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과 순자에 대한 미안함이 뒤섞인 눈물이었다. 다음 날 아침 김영희는 남편에게 말했다. 여보, 우리 민수 씨네 집안에 사과해야 할 것 같아요. 남편도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그 생각했어. 우리가 너무 편협했어. 다시 만나자고 할까요? 그래야지. 제대로 인사하고 사과해야지. 일주일 후 두 집안은 다시 만났다. 이번에는 지연의 집에서였다. 김영희가 직접 요리를 준비하고 순자를 초대했다. 순자는 처음엔 거절했다. 상견례 이후 느꼈던 거리감 때문에 편치 않았다. 하지만 민수가 설득했다. 엄마, 지연이네 집에서 다시 만나고 싶대요. 어머니가 직접 초대하셨어요. 근데 민수야, 난. 엄마, 괜찮아요. 이번엔 달라요. 제대로 된 만남이에요. 순자는 망설이다가 결국 동의했다. 그리고 이번에는 민수가 어머니께 새 옷을 사드렸다. 순자는 처음엔 거절했지만 민수의 간곡한 부탁에 받아들였다. 엄마, 이건 제 마음이에요. 받아주세요. 순자는 새 옷을 입었다. 거울을 보았다. 낯설었다. 오랜만에 입어보는 새 옷이었다. 단정하고 깔끔했다. 순자는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민수야, 고마워. 엄마, 항상 고마운 건 저예요. 토요일 오후 민수와 순자는 지연의 집으로 향했다. 아파트 20층, 넓은 거실과 깔끔한 인테리어. 순자는 또다시 긴장했다. 문이 열렸다. 김영희가 나왔다. 그녀는 순자를 보자마자 고개를 숙였다. 어서 오세요, 사돈어른. 들어오세요. 목소리는 이전과 달랐다. 따뜻하고 진심이 담겨 있었다. 거실로 들어가자 음식이 차려져 있었다. 김영희가 직접 만든 요리들이었다. 된장찌개, 불고기, 나물 반찬들. 정성이 느껴지는 한상이었다. 앉으세요. 제가 정성껏 준비했어요. 김영희가 말했다. 순자는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다. 식사가 시작되기 전 김영희가 먼저 말을 꺼냈다. 사돈어른, 지난번에 정말 죄송했습니다. 순자는 놀라서 김영희를 바라보았다. 제가 정말 잘못 생각했어요. 사돈어른을 겉모습으로만 판단했어요. 옷차림만 보고 직업만 듣고 저희 집안과 맞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정말 부끄럽습니다. 김영희의 목소리가 떨렸다. 지연이가 사돈어른의 진짜 모습을 봤다고 하더라고요. 새벽부터 일하시고
민수 씨를 위해 모든 걸 희생하시는 모습을. 저는 그걸 보지 못했어요. 아니, 보려고 하지 않았어요. 순자는 눈물을 참았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저도 제 모습이 부끄러웠어요. 상견례에 낡은 옷을 입고 가서. 아니에요, 사돈어른. 그게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오히려 저희가 부끄러워해야 해요. 사돈어른의 진심을 몰라본 저희가요. 김영희는 일어나서 순자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그녀의 손을 잡았다. 사돈어른,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저희 지연이가 민수 씨를 만나서 정말 행복해해요. 두 아이가 좋은 가정 꾸릴 수 있게 저희가 돕고 싶어요. 순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안도의 눈물이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지연도 다가와 순자의 손을 잡았다. 어머니, 저도 죄송해요. 제가 어머니를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앞으로는 진심으로 어머니를 모시겠습니다. 순자는 지연을 끌어안았다. 얘야, 고마워. 우리 민수 잘 부탁해. 네, 어머니. 걱정 마세요. 그렇게 네 사람은 함께 식사를 했다. 이번에는 이전과 달랐다. 진심이 오갔고 웃음이 나왔다. 김영희는 순자에게 이것저것 챙겨주었고 순자도 편안하게 대화에 참여했다. 식사 후 김영희는 순자에게 작은 선물 상자를 건넸다. 사돈어른, 이거 받아주세요. 이게 뭐예요? 순자가 상자를 열자 안에는 고급 외출복 세트가 들어 있었다. 코트, 블라우스, 바지, 그리고 스카프까지. 이건 너무 비싼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제 마음이에요. 결혼식 때 이거 입고 오세요. 사돈어른 정말 잘 어울리실 거예요. 순자는 또 눈물을 흘렸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날 저녁 오래 대화가 이어졌다. 김영희는 순자에게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았다. 사실 저도 예전엔 가난했어요. 시골에서 자라서 서울 올라왔을 때 정말 힘들었죠. 차별도 많이 받았고요. 순자는 놀라서 김영희를 바라보았다. 그래서 더 부끄러워요. 제가 당한 걸 다른 사람한테 똑같이 했으니까요. 정말 미안해요, 사돈어른. 아니에요. 사돈댁도 힘든 시간 보내셨구먼요. 네, 그래서 사돈어른 마음을 더 이해할 수 있어야 했는데 제가 그걸 잊고 살았어요. 편해지니까 옛날 일은 다 잊더라고요. 두 여인은 서로의 과거를 나누며 공감했다. 그리고 점점 더 가까워졌다. 사돈어른, 앞으로 민수 씨 결혼 준비하면서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저희가 도울게요. 고맙습니다. 근데 저도 할 수 있는 건 해야죠. 당연하죠. 같이 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한 가족이니까요. 순자는 미소를 지었다. 진짜 미소였다. 그 이후로 두 집안은 자주 만났다. 결혼 준비를 함께 하면서 관계가 더욱 돈독해졌다. 김영희는 순자를 쇼핑에 초대했다. 처음엔 순자가 부담스러워했지만 김영희의 따뜻한 배려 덕분에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사돈어른, 이 색깔 정말 잘 어울리세요. 정말요? 너무 화려한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사돈어른께 딱이에요. 순자는 거울을 보았다. 새 옷을 입은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지만 기분은 좋았다. 주말에는 두 가족이 함께 봉사활동에 참여했다. 지역 노인복지관에서 식사 봉사를 하는 것이었다. 순자는 익숙하게 일했고 김영희는 그런 순자를 존경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사돈어른, 정말 능숙하시네요. 제가 이런 일 오래 해서요. 대단하세요. 저는 아직 서툴러서. 천천히 하시면 돼요. 마음이 중요한 거지.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일했다.
그 모습을 보던 민수와 지연은 미소를 지었다. 오빠, 우리 어머니들 보니까 좋다. 응, 나도. 처음엔 어떻게 될까 걱정했는데. 다행이야. 진심이 통한 거지. 결혼 준비를 하면서 순자에게도 작은 변화들이 생겼다. 김영희가 미용실 쿠폰을 선물해서 처음으로 제대로 된 헤어스타일을 받았다. 30년 동안 집에서 대충 자르던 머리를 전문가 손길로 다듬으니 완전히 달라 보였다. 어머니, 정말 예쁘세요. 지연이 감탄했다. 순자는 부끄러워하며 웃었다.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싶었는데 기분은 좋네요. 당연히 해야죠. 어머니 아들 결혼식인데요. 순자는 거울을 보았다. 낯선 자신의 모습이 보였다. 하지만 나쁘지 않았다. 아니, 좋았다. 민수도 변했다. 어머니를 더 자주 챙겼고 감사를 표현했다. 결혼 준비를 하면서 어머니의 희생을 더 깊이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엄마, 제가 이제 가정을 꾸리는데 엄마는 어떡해요? 나야 괜찮지. 너 걱정은 하지 마. 그래도 혼자 계시면 외로우실 텐데. 얘야, 엄마는 이제 행복해. 내가 잘 되는 거 보는 게 내 기쁨이야. 엄마, 민수야, 엄마 말 들어. 넌 지연이랑 행복하게 살아. 그게 엄마한테 가장 큰 선물이야. 민수는 어머니를 꼭 안았다. 사랑해요, 엄마. 나도 사랑한다, 아들. 결혼식 전날 저녁, 지연은 순자를 따로 만났다. 둘만의 시간을 갖고 싶었다. 어머니,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요. 그래, 얘야. 두 사람은 조용한 카페에 앉았다. 지연은 순자의 손을 잡았다. 어머니, 제가 처음 어머니를 봤을 때 정말 죄송해요. 편견을 갖고 봤어요. 얘야, 그 얘긴 이제 그만하자. 아니에요.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머니는 제가 본 사람 중에 가장 강한 분이세요. 혼자서 민수 오빠를 키우시고 지금까지 희생하셨잖아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많이 배웠어요. 순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저는 앞으로 어머니처럼 되고 싶어요. 가족을 위해 희생할 줄 아는 사람. 진짜 품격을 가진 사람. 얘야, 내가 그렇게 생각해줘서 고마워. 어머니,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민수 오빠한테 좋은 아내가 될 수 있을까요? 너는 이미 좋은 사람이야. 진심을 알아보는 눈이 있잖니. 그거면 충분해. 지연은 순자를 꼭 안았다. 어머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딸아. 드디어 결혼식 날이 밝았다. 순자는 새벽부터 일어나 준비를 시작했다. 김영희가 선물한 한복을 입었다. 고급스러운 옥색 치마 저고리였다. 미용실에서 머리를 손질하고 화장도 받았다. 거울을 보니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다. 순자는 눈물이 날 것 같았다. 행복한 눈물이었다. 결혼식장에 도착하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순자는 긴장했지만 김영희가 옆에서 손을 잡아주었다. 사돈어른, 오늘 정말 아름다우세요. 고맙습니다, 사돈댁. 오늘은 우리 아이들 축복해 줍시다. 네, 그래야죠. 결혼식이 시작되었다. 민수와 지연이 입장했다. 두 사람은 눈부시게 아름다웠다. 순자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기쁨의 눈물이었다. 우리 민수가 저렇게 컸구나. 순자는 생각했다. 그동안의 모든 고생이 주마등처럼 지나갔다. 새벽에 일어나 일하던 날들, 아픈 몸으로도 쉬지 못하던 날들, 민수 학비를 걱정하던 날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지금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다. 주례 선생님이 말했다. 결혼은 두 사람의 만남이지만 두 가족의 만남이기도 합니다.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두 가족이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결혼입니다. 겉모습이 아닌 진심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할 때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김영희는 순자를 바라보았다. 순자도 김영희를 바라보았다. 두 사람은 미소를 지었다. 식이 끝나고 피로연이 시작되었다. 하객들이 축하 인사를 건넸다. 순자는 처음으로 당당하게 인사를 받았다. 부끄럽지 않았다. 오히려 자랑스러웠다. 민수가 다가와 순자를 꼭 안았다. 엄마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얘야 엄마가 더 고마워. 내가 이렇게 자라줘서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 아니었으면 저 여기까지 못 왔어요. 아니야. 넌 원래 착한 아이였어. 모자는 한참 동안 껴안고 있었다. 주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며 눈시울을 붉혔다.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 민수와 지연은 새 집으로 이사했다. 작지만 아늑한 투룸 아파트였다. 순자는 여전히 혼자 살았지만 이제는 외롭지 않았다. 민수가 자주 전화했고 지연도 주말마다 찾아왔다. 김영희와도 가끔 만나 차를 마셨다. 사돈어른, 요즘 어떠세요? 좋아요. 요즘 일도 조금 줄였어요. 나이도 있고 해서요. 잘하셨어요. 이제 좀 쉬셔야죠. 그러게요. 평생 일만 하다가 이제 좀 쉬려니 낯설긴 해요. 저희 집에 자주 놀러 오세요. 같이 저녁도 먹고요. 고맙습니다, 사돈댁. 무슨 고맙긴요. 이제 가족인데요. 순자는 웃었다. 진심 어린 웃음이었다. 어느 일요일 오후 민수와 지연은 순자를 집으로 초대했다. 저녁 식사를 함께 하기로 했다. 순자가 도착하자 지연이 문을 열었다. 어머니, 어서 오세요. 왔다, 얘들아. 거실로 들어가니 민수가 요리를 하고 있었다. 엄마, 오늘 제가 요리했어요. 엄마 좋아하시는 된장찌개랑 제육볶음. 얘야, 고마워. 세 사람은 둘러앉아 식사를 했다. 따뜻한 저녁이었다. 어머니,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지연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뭔데, 얘야? 저 임신했어요. 순자는 깜짝 놀랐다. 그리고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정말이니? 네, 어머니. 아직 초기지만 확실해요. 순자는 지연을 꼭 안았다. 얘야 고마워. 정말 고마워. 어머니, 저야말로 고마워요. 좋은 가족이 되어주셔서. 민수도 어머니를 껴안았다. 엄마, 할머니 되시는 거예요. 그러네, 내가 할머니가 되는구나. 순자는 행복한 눈물을 흘렸다. 1년 후 순자는 손주를 안고 있었다. 작고 예쁜 아기였다. 민수를 닮았다. 우리 손주 참 예쁘다. 순자는 중얼거렸다. 아기는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다. 김영희도 옆에 앉아 손주를 바라보았다. 정말 천사 같아요, 사돈어른. 그러게요. 우리 아이들이 잘 키울 거예요. 물론이죠. 저희도 도울 거고요. 두 할머니는 미소를 지었다. 그날 저녁 순자는 혼자 집으로 돌아왔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1년 전 상견례 때 자신의 낡은 옷 때문에 받았던 차가운 시선. 그것이 얼마나 아팠는지. 하지만 결국 진심은 통했다. 겉모습이 아닌 마음을 본 사람들과 진짜 가족이 되었다. 순자는 옷장을 열었다. 1년 전 꿰맸던 그 낡은 옷이 여전히 걸려 있었다. 그녀는 그것을 꺼내 만져보았다. 이제는 입지 않지만 버릴 수도 없었다. 그 옷에는 자신의 삶이 담겨 있었으니까. 고마워. 순자는 옷에게 말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다시 옷장에 넣었다. 핸드폰이 울렸다. 민수였다. 엄마, 오늘 아기 잘 봐주셔서 고마워요. 뭘 당연한 거지.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아들. 전화를 끊고 순자는 창밖을 다시 바라보았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다. 평화로운 밤이었다. 5년이 지났다.
순자는 이제 60대 후반이었다. 일은 완전히 그만두었다. 민수와 지연이 생활비를 지원해줬고 김영희와도 여전히 친하게 지냈다. 손주는 5살이 되었다. 영리하고 착한 아이로 자라고 있었다. 어느 날 손주가 물었다. 할머니는 옛날에 뭐 하셨어요? 할머니? 할머니는 청소하고 경비 일했단다. 왜요? 내 아빠 키우려고. 그럼 힘들었어요? 응, 힘들었지. 그래도 행복했어. 왜 행복했어요? 순자는 손주를 안아 올렸다. 내 아빠가 잘 자라줘서. 그리고 이렇게 너 같은 손주도 생겨서. 손주는 할머니 뺨에 뽀뽀했다. 할머니 최고. 순자는 웃었다. 행복한 웃음이었다. 그날 저녁 두 가족은 모두 모여 저녁을 먹었다. 민수와 지연, 순자와 김영희, 그리고 손주까지 5명이 둘러앉아 식사를 하며 웃고 떠들었다. 사돈어른, 이번 주말에 같이 여행 갈까요? 김영희가 제안했다. 좋아요. 어디로 가죠? 바다 어때요? 아이도 좋아할 것 같은데. 그거 좋네요. 5명은 주말 여행 계획을 세우며 신이 났다. 식사를 마치고 순자와 김영희는 잠시 테라스로 나왔다. 밤 공기가 시원했다. 사돈어른, 그때 생각나세요? 처음 상견례 했을 때. 물론이죠. 어떻게 잊겠어요. 정말 미안했어요, 그때. 이제 그만해요, 사돈댁. 다 지난 일이잖아요. 그래도 사돈어른한테 배운 게 많아요. 진짜 품격이 뭔지. 순자는 김영희를 바라보았다. 저도 사돈댁한테 배웠어요. 잘못을 인정하고 바꿀 수 있는 용기. 두 사람은 웃었다. 우리 복 받았어요, 사돈어른. 이렇게 좋은 가족이 된 거.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두 할머니는 나란히 서서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순자는 생각했다. 1년 전 자신의 낡은 옷 때문에 시작된 오해가 결국 더 깊은 이해로 이어졌다는 것을. 겉모습이 아닌 진심을 보는 것, 그것이 진짜 어른의 판단이라는 것을. 사돈댁, 네, 사돈어른. 우리 오래오래 건강하게 삽시다. 그럼요. 손주 결혼식까지 봐야죠. 두 사람은 손을 맞잡았다. 따뜻한 손이었다.